내가 월급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파산에서 단 한 발자국 떨어진 위치야.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안 가르치는 게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빈곤층을 늘리는 게 부유층에겐 유리하거든.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없을 거야. 사회가 가르치는 건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면 모든 일은 다 알아서 풀린다고 하지. 정작 현실은 그 길을 가는 모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정작 가난한 이유도 모르지. 이것은 학교에서도 절대 안 가르치고 배우려야 배울 수가 없지.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법 그리고 불로소득을 얻는 법도 안 가르쳐. 그것을 깨우친 나는 법대를 졸업하고도 변호사로 일한 적이 하루도 없어. 뭐라고? 변호사를 안 해? 하는 일에 비해 버는 돈이 너무 적어. 대학생 시절에 많은 경영책과 경제, 투자 관련 서적을 읽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지. 일단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검색했을 때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그 누구도 의사도 아니고 학위도 없었지. 이 많은 부자들 중 그 누구도 일반적으로 학교를 가서 좋은 학위를 따고 직장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 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더 많은 돈을 버는 줄 알았거든. 성적표와 수입은 비례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에 당황했고 내가 틀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 그렇게 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내가 느낀 기분은 세상에나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은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럽고 감정적인 돈이라는 진실을 공부했고 부자가 된다는 의미와 어떻게 되는 건지를 공부했지. 그러던 중 모든 비즈니스 책에서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한다길래 부동산이 뭔지도 모른 채 단지 부자들이 한다는 이유로 나도 속는 셈 치고 해봤어. 그렇게 투자한 부동산에서는 나에게 또 다른 불로소득을 안겨주었고 나는 투자에 흥미를 느꼈지. 학교에선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선생님들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공부를 왜 열심히 한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렇게 딜레마에 빠진 나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봤는데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 흥미롭네.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렸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어머니를 이해시키는데 1년 반이 걸렸어. 아들이 의사가 되지 않는 걸 말이야. 그렇게 본격적으로 금융 공부를 시작했지. 그러다 깨달은 건 사회가 가르치는 방법.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받아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을 이어나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 꿈의 직장. 그러나 월급에만 의존한다면 파산에서 단 한 발자국 떨어진 위치야.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잘리거나 혹은 무슨 일이 생겨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월급마저 못 벌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손 쓸 방법이 없게 되겠지. 그렇기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고 내가 이걸 알아차렸을 때 난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더라고. 왜 그 누구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부에 관해 배운 것도 없고 투자에 관해서도 배운 게 없고 우리는 금융교육도 배운 적이 없잖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금융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부유층에겐 이득이 되고 빈곤층이 있어야 부유층이 이득을 취하니까.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시스템은 뭐야? 우리가 금융 문맹일수록 은행은 이윤을 남긴다는 것. 금융에 대해서 모르니까 돈을 저축만 하게 되겠지. 그렇게 은행에 예금된 너의 돈은 은행에서는 부채가 되니까 그들은 부채를 없애려고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지. 우리 돈을 다시 대출해주며 투자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예금된 돈은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가치가 떨어지지. 부유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했고 시스템을 항상 이용하면서 심지어 절세 혜택도 받아. 반대로 사회는 학비가 없다고 해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니게 해.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보자.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부채는 학자금 대출이야. 또한 미국의 대차대 조표의 가장 큰 자산도 학자금 대출이야. 그게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 사회는 그렇게 학위가 중요하다고. 빚을 내서라도 학위를 가지라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빌려준 학자금의 이자까지 자기 배를 불리고 자산으로 만든다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 탓에 사람들은 집 사는 걸 미루고
조금 덜 쓰며 살아야 하며 심지어 투자도 못하게 만들지. 그러면서 부유층과 정부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꼴로 되는 거야.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알 필요가 있지. 우리가 돈에 대해 알아야 할 혹은 이미 알았어야 하거나 이미 배웠어야 할 5가지 팁에 대해 말해줘. 가장 첫 번째로는 돈이란 무엇인가? 지폐는 그저 종이 조각이라는 걸 알아야 해. 나도 자라오면서 지폐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고 배웠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니까 아끼고 아껴서 모아야 한다고 배웠어. 하지만 나이가 들며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배웠지. 인플레이션만 생각해봐도 돈의 가치는 매일 떨어지고 있어. 현금은 모을수록 가난해지는 거야. 지폐의 가치는 매일 하락하니까. 그렇기에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게 돈이 무엇인지가 되는 거야. 두 번째 팁은 부유층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나? 대부분의 일반적 사람들은 공부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승진을 위해 일을 하지. 하지만 부자들은 전혀 다른 걸 위해 일해. 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자산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그래야 회사 수익의 일부를 가지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질 거야. 그러면 회사의 소유권은 어떻게 가질까? 초반에는 월급으로 자산을 가질 투자를 시작하는 거지. 회사의 자산을 가질 주식을 산다던가 혹은 부동산 등 많은 방법이 있어. 세 번째는 더 크게 생각하기. 첫걸음을 떼야 하는 건 바로 너야. 그렇게 첫걸음을 뗀 후에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우게 될 거고, 그렇게 배우며 자신감을 얻어가는 거지.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시작해. 몇십억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10만 원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배우면서 하면 되는 거야. 네 번째 팁은 빚의 개념을 이해해야 해. 요즘 사람들은 모두들 생각하는 것 같아. 플렉스하는 라이프를 살고 싶다. 인스타와 SNS에 새로 산 자동차를 자랑하고 샤넬, 구찌 가방들. 마치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 남들이 나를 부자로 생각하도록 말이야. 하지만 그 행동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공감해. 명품 브랜드에게 돈을 바치는 일인 거야. 물론 남들이 널 부자로 볼 수 있겠지. 하지만 물질적 부자 즉 가짜 부자인 거라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건 그냥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브랜드만 부자로 만들고 너는 거짓골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정말 슬픈 부분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점점 많아진다는 거야. 할부 결제의 진짜 의미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일단 가져가고 3개월 동안 무이자로 돈을 나눠낼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약 못 낸다면 25%의 이자를 낸다는 약속이기도 하잖아. 예를 들어볼게. 내가 21살이라 가정하고 내가 준 700만 원을 지금 투자해서 추가 투자 없이 매년 18%의 수익을 얻으며 65세에 은퇴를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 투자 계좌에 원금 700만 원은 110억이 넘게 불릴 거야. 모두가 지금쯤 말하겠지. 어느 투자처가 매년 18%의 수익을 얻냐? 맞아. 그걸 신용카드 회사가 너한테 하고 있어.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지. 그리고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미국 가정의 평균 카드 빚 가격이야. 즉 일반적인 가정들이 카드 회사에 25%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지. 카드 회사만 부자로 만드는 거야. 너 말고. 그걸 막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뭔가를 살 때 그것이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면 절대 할부 결제를 하지 마. 예를 들면 구찌, 휴가 혹은 자동차를 살 때 일시불이 될 때만 사. 안 된다면 잘 굴러가는 중고차를 사. 나도 중고차를 10년 탔어. 나도 연봉 10억을 벌었던 해에 내가 탔던 차는 엄청 싼 중고차였어. 내 직원들이 나보다 좋은 차를 몰았지. 과시할 필요가 없잖아. 맞아. 아직도 난 그 차를 가지고 있어. 아직도 가끔 타고 다닌다고. 내가 돈에 관한 책을 읽는 순간에 돈에 대한 마인드도 바뀌었어. 가능한 최대한 돈을 아끼고 최대한 많이 투자하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사업을 구축하려 하지.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하며, 그리고 올바른 투자의 힘을 깨달았어.
지금이 내가 성장할 순간이라 생각해. 여태껏 많은 돈을 펑펑 써오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만 부자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은 지금 말고 나중에 사고 싶어. 지금은 내가 부자가 될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돈을 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야. 마지막 팁은 뭐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위험을 감수하고 시작하는 것.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투자하기 전에 망설이곤 했어. 상황이 악화되거나 혹은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더라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하지만 그러면서 배운다는 걸 잊지 마.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해버리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도전해봐야 해. 시도조차 안 하면 평생 만약 안에 갇히게 될 테니까. 만약 돈을 잃으면 어쩌지? 만약 투자가 잘 안 되면 어쩌지?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 난 5가지 종목에 투자를 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스타트업 투자, 암호화폐 그리고 금 투자. 그런데 주식 투자는 유동자본 투자야. 쉽게 말해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에 동시에 심리적 게임이기도 해. 모두가 주식 가격만 보게 되니까 정말 사람 혼을 빼놓지. 내가 초반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랬어. 정말 재미있더라고. 그렇게 점점 중독되어 버렸지. 왜냐하면 하루는 100만원 벌고 또 하루는 100만원을 잃고 그렇게 여름이 끝나가는 동안 돈은 한 푼도 못 벌었어. 그때 나랑은 안 맞는다고 느꼈지. 그때 내가 배운 레슨은 단기 투자는 심리전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이것을 못하겠다고 느꼈지. 그 후 나만의 2가지 전략을 만들었어. 능동적 투자 전략과 수동적 투자 전략. 일단 나는 매달 버는 돈을 주식, 금, 암호화폐에 수동적 투자를 해. 자동으로 돈이 빠지게 하는구나. 맞아. 주식의 경우 다양한 ETF를 하지. 큰 금액은 안전한 S&P 500. 최상위 500개 기업이니까. 안전하니 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고 다른 ETF. 투자로는 조금 위험도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모인 ETF에 투자를 해. 물론 이 분야가 위험도는 높지만 동시에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크니까. 그리고 또 다른 ETF로는 다양한 신흥시장에 투자하지. 중국, 인도, 한국, 브라질 등등 일정한 금액을 그렇게 자동적으로 각기 다른 ETF 주식들에 투자를 해. 나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않고 매주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그리고 암호화폐의 경우는 대부분이 비트코인인데 매일매일 소량의 금액을 모으고 있어. 이렇게 수동적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장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난 상관없거든. 가격이 낮든지 높든지 주기적으로 구매를 해버리니까. 반대로 2번째 능동적 전략은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 내가 어디에 돈을 투자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렇게 분석과 검색을 하며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지.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보면 투자하기 전에 내가 알아보는 것은 매년 투자금의 7%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알아봐. 항상 구매 가격과 받을 월세를 생각하지. 그러다 숫자가 맞으면 투자하는 거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야. 능동적 투자 전략으로 투자할 때는 내가 믿어도 되는 회사인지 먼저 알아내지. 회사의 근본적 가치가 어떤지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봐. 회사의 총 수익을 예로 들면 수익이 성장 중인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10에서 20% 그런 수치들을 알아보고 순이익은 얼마인지 모든 걸 알아봐. 스타트업은 내 사업에 투자를 해. 마지막으로 내가 공유하고 싶은 3가지 교훈을 알려줘.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첫 번째는 크게 생각하기. 내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라고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크게 생각하려고 해도 99%의 확률로 그 생각은 작아. 그러니 그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해야 해. 2번째는 돈의 게임에 대한 규칙을 배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서야. 동시에 사람들이 열받는 이유이기도 하지. 남들이 성공하고 성취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일에 대해서 화를 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화내지 말고 이 시스템을 배우는 거야. 모두가 화를 내지만 동시에 이건 절호의 기회인 거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나도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에 이걸 배워보겠다고 결심했지. 너도 배워서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계속 시도하면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렇게 매일매일 성장하려고 노력해봐.